매출 상위 판매자분들은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G마켓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모바일로 G마켓으로 접속을 하셔도 좋고요. 컴퓨터 듀얼로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는 방송 켜놓으시고 하나는 G마켓 쇼핑몰로 접속을 해주세요. 저도 지금 G마켓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G마켓이죠. 우리가 판매를 하고 계시는 G마켓 혹은 옥션 사이트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베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실 때 저는 지금 교육이기 때문에 PC로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바일 창을 열어주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켜고 있는 이 인터넷 브라우저는 웹 브라우저는 이렇게 네이버의 웨일이라는 브라우저예요. 이 웨일 브라우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처럼 G마켓을 모바일로 열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들을 이렇게 모바일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PC와 모바일을 같이 화면에 보여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마켓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G마켓 co.kr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은 뒤에는 PC, 앞에는 모바일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네. 가장 판매량이 많은 상품이라고 하면 최근 실시간 기준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배우셨죠?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표 키워드, 예를 들어 선풍기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까요? 선풍기 검색을 해보면 선풍기 같은 이런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판매자분들이 많은 광고의 영역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 다 상단부에가 대부분의 광고 영역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광고 상품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추천드려요 또는 둘러보세요 어떠세요 이런 것처럼 광고들이 먼저 붙어 있고요. 자, 조금 내려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면 G마켓 랭크 순위라고 하는 정렬이 되는데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군은 우리가 나중에 좀 여러분들 같이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포커스라고 하는 광고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을 기간 선택을 하셔서 등록된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여기서는 판매량과 G마켓 랭크 순의 정렬이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포커스를 설정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설정하고 나서 상위에 노출되는 거는 판매량 그리고 랭크 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주목할 만한 상품군이어는 지금 나오는 요 대우 상품 있죠. 그리고 숲송 바람이라는 이런 상품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품은 포커스라고 하는 부가 서비스를 선택을 했고요. 부가 서비스를 달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선풍기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상품군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품을 우리가 판매자분이 어떻게 등록했고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꾸몄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거 가장 첫 번째 스마일 배송 상품이죠. 그래서 선풍기 제품의 판매량이 현재 가장 많게 누적되어 있는 상품은 지금 주목할 만한 상품군의 순서를 보니까 계절 가전 G마켓 베스트로 올라온 대우 제품이고요. 스마일 배송에 입고되어 있는 상품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다음에 숲속바람이라는 제품은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스마일 배송은 없죠. 요거는 이제 자체 배송으로 진행된 게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거고요. 스마일 배송은 G마켓이 배송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우를 들어가 볼게요. 클릭하고 접속을 해보니까 지금 썸네일은 하나, 둘, 세 개의 선풍기가 보여지는데 요건 무슨 뜻이에요? 세 개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의 길이가 3단 높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칫 보면은 이 제품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건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3단 높이 조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내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우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제가 알기로는 대우전자가 아마도 이런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고 회사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공식 판매점이고요. 조금 보면 이렇게 스마일 배송 무료 배송 상품이고, 그 다음에 내려볼게요. 자, 2.0으로 등록되어 있는 형태를 바로 볼 수가 있죠.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하고 상품의 상단 인트로 정도가 나오고 나서 상세 정보 더보기라고 하는 더 열어서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그룹핑 되어 있는 상품의 연관 상품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연관 상품이 있다는 얘기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G마켓 옥션에 버전이 있죠. 1.0 버전과 2.0 버전. 이 버전은 2.0 버전으로 등록이 됐다. 자, 여기서 차이점. 그러면 이 판매자님 왜 2.0하고 1.0을 등록 안 했을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네, 등록한 카테고리가 어디죠? 이 상품은 지금 가전, 즉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는 상품을 등록할 때 무조건 2.0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2.0 상품의 특징이 있죠. 자, 상품 정보 더보기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지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가 지금 포토샵으로 꾸미고, 포토샵으로 마찬가지로 GIF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렇게 바람이 막 날리는 것처럼 보여지고도 있죠. 자,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무조건 이건 포토샵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별도의 포토샵이 아닌 다양한 디자인 툴로 사용할 수 있을 거겠지만 대부분 99.9%가 포토샵으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더라. 자, 이분은 지금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네. 자, 두 번째 판매자분 볼까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선풍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번 PC로 볼게요. 동일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아까 보셨던 대우 상품이었고요. 두 번째는 숲속바람이라는 판매자님이세요. 자, 이분은 지금 썸네일이 아까랑 좀 다르죠. 대우 같은 경우는 누키컷이라고 하는 흰색 배경의 제품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그 제품은 3개 보여졌고요. 지금 숲속바람이라는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모델을 활용했죠. 요즘에 실제 모델들을요,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I 모델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아마 방송을 지난번 한 적이 있는데 달리2라고 기억나시나요? 달리2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 이미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유료등 무료등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것도 실사와 같이라고 영문으로 작성을 하면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이 판매자가 실제로 모델을 촬영했는지 아니면 이미지를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했는지 혹은 AI 이미지로 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모델 컷을 만들 수가 있다라. 뭐 이런 게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숲속바람이라는 이러한 제품까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감성적으로 네, 바람을 쐬고 있는 여성의 느낌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이 느낌은 사실상 언제 더 강조가 되냐면 고객분들이 선풍기를 검색한 이 결과 페이지에서 더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보이는 것처럼 누키컷으로만 있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시선이 집중되는 게 많이 약합니다. 다만 모델이 포함이 됨으로써 시선이 훨씬 더 강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형태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릭률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아마 또 기억나시겠지만 3B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미녀의 이미지와 그리고 동물과 베이비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훨씬 더 고객분들의 시선이 강조가 되더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미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여성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안에
맞아요. 웰그리님이 정확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AI 모델 이미지 만드는 거 손가락이 막 6개, 7개 막 보여지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손가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중에 프롬프트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볼까요?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내려보니까요. 네, 상품을 지금 등록했을 때, 네, 이분은 지금 옵션이 없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은, 네, 그룹핑 되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죠. 이 얘기인 즉슨 이 판매자님은 단품으로 2.0 단품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룹핑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품만 기본적으로 팔고 있는 거고요. 다른 선풍기 제품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고 하시면 이분이 그룹핑을 안 한 건 잘못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품이 하나인 단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상품 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렇게 포토샵으로 제작되어 있는 이미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예, 리뷰를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트로 때 이렇게 가장 고객분들이 불안 심리로 가지고 있는 전기세에 대한 부분, 에너지 폭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리얼 후기가 나온다는 게 이색적이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형태를 구성한 상품 페이지다. 그래서 요분도 지금 제작 방식은 기본적으로 포토샵과 GIF 이미지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게요. 신선식품 카테고리에서 제가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봤어요. 판매량이 좀 많은 상위 판매자, 그리고 매출이 높은 판매자님이셨고요. 1+1 청도 반건씨 꽃감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한번 보면은 접속을 좀 해볼게요. 자, 이분은 마찬가지로 상품을 등록할 때 2.0으로 등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보셨던 포토샵의 상세 페이지랑은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텍스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이 포토샵을 쓴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자들로 채워져 있는 상세 페이지를 상단부에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판단하니까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냐면 처음 상단부 같은 경우는요, 에디터를 활용했어요. 여러분, 에디터라는 거는 2.0 등록을 하실 때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ESM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이 부분. 자, 이 디자인이 한 7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는 디자인인데 뭐 이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지마켓 초창기 1.0에서는 포토샵 원본까지 제공을 해주는 템플릿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ESM 플러스 잠깐만 접속을 해볼게요. ESM 플러스 접속을 하시면 홈으로 이렇게 메인 홈으로 가서요. 요 밑에 자, 상품 1.0 가이드라고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걸 포토샵 원본을 지마켓 옵션에서 제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상품 상세 정보 들어가 보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네, 여기 템플릿 다운받기 가능합니다. 네, 아직도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판매자님 중에서 식품조에서 판매량이 좀 굉장히 많으신 판매자님 한 분을 뵀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디자인의 1.0 템플릿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디자인 잘 보세요. 이게 뭐랑 동일한 거냐면 조금 내려보니까 네, 템플릿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상품 정보고시 관련된 디자인 요거예요. 구매전 안내. 요 디자인을 지금 다운 받으셔갖고요. 이렇게 다운 받아서 포토샵 PSD 원본이 다운됩니다. 그 디자인을 이렇게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포토샵을 굉장히 뭐 잘하는 것보다는 글자와 이미지 수정은 가능해 라고 하시는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구매 전 안내 또는 배송 안내 있죠.
그런 디자인을 만들기에 조금 디자인 스킬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디자인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옵션의 상세 정보 그리고 선택 리스트도 위에 올라가 보면 있습니다. 이건 특장점, 특별한 장점의 리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옵션도 있어요. 나중에 활용하실 분들은 이런 거도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금 청도 방건실을 판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누적 판매량이 약 2,254 정도의 판매량을 가지고 계셨고요. 제작 방식은요 되게 다양하게 사용했었죠. 등록은 2.0으로 그룹핑을 하셨는데 상세 페이지 에디터는 주요 공지 같은 경우는 에디터로 하셨고 그 다음에 1.0 템플릿을 사용한 포토샵 제작 방식을 사용한 상세 페이지였다. 판매량이 많으셨던 판매자님이셨고요. 그리고 페이지의 구조는요, 이분은 특이하게 상품의 정보를 먼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경우거든요. 판매하시다 보니까 워낙에 문의가 많아 또는 반품이 많아 하시는 분들이 상품의 주요 정보를 먼저 위에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고객분들한테 감성 소구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구매 단계 내에서 고객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성 소구를 열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객분들한테 상품을 만약에 지금 청도 건시를 팔잖아요. 뭐 홍시라고 할게요. 홍시나 건시나 판매를 하시는데 그 홍시가 맛있게 뭐 발효되어 있다고 할까요? 맛있게 어우러져 있는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고객이 정말 맛있겠네, 되게 쫄깃쫄깃하겠다, 이거 선물로 해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감성적인 느낌을 먼저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단계 내에서 상품의 구성과 포장 형태들 그리고 구매 시 주의사항들을 밑에다가 안내해 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해요. 다만 판매하다 보니까 워낙에 반품이 많고 또 워낙에 고객의 크레임이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 간혹 이 부분을 좀 주요한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유아 의류 판매자님이세요. 지금 G마켓 판매하시면서 제가 누차 판매량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판매를 잘 하시는 유아동 의류 판매자님이십니다. 자, 이분 거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가 보이세요? 모델 아이의 이미지가 딱 보여지는데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아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막 외국인 아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혼혈 아이 같긴 한데 그 느낌을 일부러 살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외국적인 느낌과 그리고 한국적인 느낌을 포함한 이러한 느낌을 살려서 조금 차별화를 좀 주지 않았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고화질 사진이 또 아니죠. 고화질 사진이 아니라 살짝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듯한 사진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형태를 가져가요. 이런 경우가 포토샵 나중에 한번 활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포토샵에 스케치 효과 필터를 주거나요. 아니면 필터를 주고 나서 채도 값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들려드릴게요. 유아동으로 해볼까요? 유아동 모자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한번 상품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이들 사진들이 쭉 보여지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모델 컷을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컷을 한번 볼까요? 이 컷. 뭐 판매하시는 분, 뭐 판매량은 조금씩 있으신 분이긴 한데 자, 만약에 제가 한번 캡처를 한번 할게요.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요, 촬영되어 있는 그 원색을 그대로 넣는 것보다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 휴 앤 세츄레이션에서 이 세츄레이션 값 있죠, 이걸 좀 줄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줄였을 때 아까 봤던 이러한 쨍한 느낌보다 빈티지한 느낌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 방금 보셨던 사례 중에 하나가 잠시만요. 네, 화면을 보여드리면 오늘따라 컴퓨터가 제 손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너무 느리긴 한데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적용한 사례를 포함을 시켰죠. 나로키즈라고 하는 판매자님이신데, 자, 상세 페이지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옵션이 A부터 B, 우리가 흔히 아는 A하고 B 이런 C는 직접 작성한 혹은 1.0으로 등록한 상품군이죠. 자, 여기서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은 지금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한데 1.0은 옵션을 작성할 때 내가 옵션명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옵션명을 A 그리고 가로하고 1부터 20번까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B, C, D까지 입력을 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그룹핑이라고 하는 2.0으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등록하지는 않겠죠. 네. 추천 옵션을 활용하거나 아예 상품군으로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이걸 복사 좀 해놓을게요. 베스트로 들어가 보면요, 패션 의류 중에 자, 쿨크라고 하는 판매자님이시네요. 쿨크 들어가 볼까요? 이처럼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분은 자, 패션 자파를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실 때 옵션에 상품을 먼저 이렇게 개별로 등록을 쭉 하신 다음에 옵션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있는 이렇게 옵션 값을 색상으로 넣어 주셨다라는 거야.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보여지는 이 형태가 그룹핑이냐 직접 만들었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 2.0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방금 봤던 어린이 의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 혹은 2.0의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조금 내려가 보면 네, 비주얼이 굉장히 크죠. 지금 우리가 PC로 봤기 때문에 상단의 이미지가 가려져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러한 패션 의류, 자파, 유아동 같은 경우는 유아동 의류죠. 같은 경우는 90%가 단언컨대 모바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모바일로 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가 약 2000 픽셀 정도면 충분히 모바일에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게 디자인한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접속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눈으로 확인되시죠? 이렇게 2000 픽셀 정도면 충분히 한 페이지에 잘림이 없이 스크롤이 넘어가면서 이미지가 보여지더라 라는 거야.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상품 그룹핑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이거 그룹핑 아닌가요? 하시겠죠? 네, 이건 그룹핑이 아니라 HTML을 활용한 선택 리스트라고 해요. 이걸 그룹핑이 아닙니다. 뭐 이름 비슷하게 하겠지만요, 그룹을 지정한 건 뭐 비슷하겠지만 이거는 HTML을 활용한 선택 리스트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1단, 2단 불렀는데 이건 하나, 둘, 2단이죠. 2단 형태의 선택 리스트다.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처럼 팝업 창이 한 번 더 열려서 고객분들이 이 상품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세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때, 자, 상세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때요, 웹 브라우저를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요. 자, 지금 보이는 선택 리스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위에 띄어져 있는 주소값이시죠. 지금 이 주소값은 이분이 사용한 G마켓 이미지 호스팅에, 이건 GI로 나와 있으면 G마켓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신 거고요. 여기가 AI로 나와 있으면
옥션이겠죠? 옥션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신 거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분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모자이크를 나중에 처리할게요. 아이디고 폴더를 만드셔서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HTML 문서로 등록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복사 한번 해볼까요?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상세 페이지로 가고요. 구글 크롬입니다. 점점점이라고 하는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도구 더보기에 작업 관리자 밑에 보면 이게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HTML 코드라고 하는 게 쭉 나오죠. 여기에 커서 하나 올리고요. 여러분들 키보드 컨트롤 F 찾기죠. 네, 찾기 창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컨트롤 V 누르시면 아까 복사했던 그 문서에 경로가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럼 이분이 지금 이렇게 HTML을 등록한 소스를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나중에 나 유아동 의류를 판매한다. 나도 저런 디자인을 활용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1.0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해요. 저 디자인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1.0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2.0도 HTML이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소스를 복사한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이미지에 대한 HTML 태그가 나오고 그 다음 그 앞에 A 태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은 이제 웹 디자이너 분께서 어떻게 활용하신 디자인이냐면 이렇게 이미지 태그라는 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공부 좀 더 해보시면 충분히 압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지 태그라는 이러한 SIC라고 하는 경로값 지정하는 공식적인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그의 이미지 경로값을 지마켓 이미지 호스팅에 이미지 올리고 나서 경로를 복사해서 붙인 게 이 이미지 태그야. 그 앞에다가 이동할 페이지의 좌표값인 href 경로값을 이렇게 지정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이미지에만 클릭했을 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분이 이미지를 포함한 문서의 이동 경로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사용했다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분도 해보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누적 판매량 65,889건에 가지고 있는 판매자님이셨고요. 저 코드에만요. 제작 방식은 포토샵과 HTML을 사용했는데 1.0 팝업 디자인인 선택 리스트를 적용했다. 그래서 저런 거 적용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태그에 A 태그라고 하는 클릭 후 이동하는 팝업 창을 열어주는 태그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희영님께서 저런 형태의 경로 이미지는 바로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는 거 맞죠?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경우는요, 대부분의 옵션 리스트가 굉장히 많을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팝업 창을 바로 띄워주는, 물론 우리가 2.0을 등록하실 때 아까 보신 것처럼 2.0의 그룹핑을 활용해도 되겠지만 내가 판매자분의 입장에서 1.0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은 컨셉이 기존에 있던 2.0하고 맞지 않아, 2.0 이렇게 클릭하고 팝업 띄워지는 거랑 맞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저런 형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로라고 하는 이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썸네일부터 감성적인 부분과 빈티지한 느낌을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선택 리스트를 이렇게 안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선택 리스트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죠. 뭔가 상품을 감성적으로 끌어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상품의 옵션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리스트 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 같은 경우는 2단 형태의 디자인을 별도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구조가
인트로 디자인을 적용하고 1단으로 하시는 경우는 그냥 클릭하는 이미지를 하나씩 넣는 거고요. 방금 보셨던 나로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2단 형식으로 선택 리스트를 이렇게 두 개씩 나열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작 방식을 간단히 아까 설명을 드렸죠. 포토샵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시고 나서요. 1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1단으로 진열되는 거고 2단 형태는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보여지는 거고요. 클릭하면 팝업 창이 이렇게 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건 저랑 이제 덕주 시장님이랑 우리 구두 팔았을 때 그때 사용했던 이미지를 제가 예제로 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희도 그때 이렇게 했었죠. 저희는 그때 이렇게 했었죠. 두 번째 걸로 2단, 1단, 2단 이렇게. 자, 코드를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이미지 태그에 A 태그를 이렇게 적용한다. 그래서 제작 방식은 보이는 것처럼 포토샵 제작한 이미지를 우리 G마켓 이미지 호스팅에 업로드하고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팝업 문서로 만들고 그 팝업 문서 또한 이미지 호스팅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 HTML을 작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HTML 코드를 작성해서 붙여 넣으면 등록이 된다. 나중에 저희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단은 이런 디자인. 왜냐면 테이블이라는 걸로 두 개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테이블 태그를 같이 포함을 시켜놨어요. 조금은 어려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룹핑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핑. 맞아요. 그룹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이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우리 많이 이야기 드렸죠. 미리 캠퍼스. 미리 캠퍼스 가보면 포토샵 없이도 이렇게 선택 리스트 같은 디자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미리 캠퍼스는 저한테 좀 상을 좀 주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포토샵 없이 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많이 또 활용하실 때 언제 뭘 쓰시냐면 번역기를 또 많이 쓰세요. 그래서 포토샵 없이 그대로 그냥 1688.com에 있는 이미지에서 상세 페이지를 물론 협의하시고 중국인 분들과 위챗이나 QQ 가지고 협의하신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또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엔 또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가 있냐면 솔루션에 아예 1688 상품을 긁어오고요. 크롤링 돼서 긁어온 다음에 번역이 되고 나서 또 등록하는 프로그램까지 나왔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 우리 솔루션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자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1688에 상품을 긁어다가 그거를 또 번역까지 해서 상품을 G마켓에 등록을 해준다. 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용요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지금 화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솔루션 쓰시지 않고도요. 이런 거 보이시죠?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입니다. 네이버 웨일에 보면 이 번역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688에 접속을 했다. 나는 사인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또는 구매 대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셨을 때 자,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자, 화장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미지 보이시잖아요. 나는 이거 중국말 전혀 몰라. 판매자님도 이걸 모를 거야. 그런 경우에 내가 이 상품의 이미지는 좀 활용해 보고 싶어. 물론 협의하셔야 돼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번역이라고 하는 팝하고가 바로 있습니다. 번역을 돌려볼까요? 그럼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조금은 어눌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번역이 돼서 나중에 이거를 또 이렇게 캡처해서 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협의하신 다음에 쓰셔야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팁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아셔야지만 판매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다양한 팁은 나중에 캡처해 놓으세요. 캡처해 놓으셨다가 제가 판매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적어놨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룹핑이 안 된다고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ESN 플러스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자, ESN 플러스 들어가 볼게요. 상품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에 상품 등록 변경. 상품 관리로 가서 복사해 볼게요. 제가 판매 중인 상품 중에 오토바이 용품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상품을 복사 하나 할게요. 이 상품을 하나 복사할게요. 오토바이 쿠션 복사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명을 작성하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옵션이에요. 옵션. 근데 만약에 옵션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옵션의 버튼이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눌러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상품의 2.0을 등록할 때도 옵션, 주문 옵션을 가급적이면 등록할 수 있게 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졌죠. 다만 디지털 가전 식품 중에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아직도 비활성화나 사용을 못하는 카테고리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세 페이지를 꾸밀 때 이 옵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옵션이 있는 거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그룹핑을 2.0 그룹핑을 활용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만들어야 될 거냐가 달라져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주문 옵션을 사용하다 눌렀을 때요. 주문 옵션에 선택형이나 두개 조합형이나 텍스트형을 써도 되는 카테고리예요. 이 카테고리는. 다만 선택형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항목 선택이란 버튼을 누르면 요 밑으로 선택형의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옵션에는 색상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색상? 나는 오토바이 시트는요 어떤 상품이냐면, 자, 노출 정보로 들어가서 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이렇게 색상은 그냥 검은색 하나예요. 다만 사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S부터 2X라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옵션에 사이즈를 선택하려고 해도, 자, 선택을 하면 색상만 있지 사이즈라고 하는 주문 옵션 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색상이 없네? 그러면 직접 입력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주문 옵션에 선택형의 항목 선택을 누르고요. 옵션 선택의 색상을 누르고 보니까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형의 색상이 아니라 직접 입력을 눌러서 여기서 옵션명을 사이즈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값을 S 사이즈,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이즈 옵션명에 S, M, 라지, 엑스라지. 그럼 노출 정보까지 다 입력을 했고 등록해볼게요. 등록하기. 자, 등록 완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품이 등록됐어요. 확인해보면, 자, 조금 이미지는 좀 늦게 뜨네요. 자, 우선은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내려볼게요. 그럼 사이즈 옵션에 S부터 엑스라지까지 생기죠. 자, 그리고 나는 쿨시트라고 하는 방석 말고도 뭐 예를 들어 쿠션 커버라든지 또는 오토바이 다양한 옵션이 있다. 그럼 저는 여기 밑에다가 뭘 하고 싶냐면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룹핑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등록한 상품에 상품 관리로 가서 해당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방금 등록한 상품이 이 상품이죠. 그 다음에 그룹 생성 버튼을 누르면 지마켓 옵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룹을 지정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마켓 클릭을 하면 뭐라고 떠요? 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 주문 옵션 설정 시 추천 옵션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뭘 할 수 없다? 그룹 생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자, 지마켓이 등록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사이즈 옵션 때문으로 인해서 다른 상품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대로 이건 단품으로 팔아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정석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팔할 수밖에 없겠죠. 정책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만 머리를 써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수정 버튼 들어갑니다. 다시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주문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거를 다시 주문 옵션 사용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옵션을 만드는데 선택형이죠. 그 다음에 옵션 한목 선택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색상과 직접 입력이잖아요. 색상으로 하게 되면 그룹핑 할 수 있어요. 그쵸? 직접 입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색상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예, 직접 입력에 블랙 컬러다 슬러시 S다를 넣는 거야. S다. 그 다음에 추가 눌러요. 그러면 저는 어기지 않았어요. 색상이 있는 추천 옵션을 쓴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 누르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옵션명에 선택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형에 선택 한번 누르고 색상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블랙 컬러에 슬러시 S 사이즈다 추가 누르고요. 또 추가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돋보기 눌러서 블랙 컬러에 슬러시 이건 M 사이즈다 추가 누르고요. 또 돋보기 눌러주셔서 블랙 컬러에 라지까지 해볼게요. 라지 컬러다 이렇게 넣는 거야. 수정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눌러야죠. 네, 저장 누르고 수정하기 최종 완료. 자,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상품 관리 들어가셔갖고요. 판매 가능해서 해당 상품에 체크하시고 그룹 생성에 G마켓 그룹. 네, 그룹 생성이 어떻게 된다? 가능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좀 머리를 쓰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룹핑이 됐잖아요. 이유 중인 즉슨 사실 이것도 색상 옵션만 있지만 색상의 전 사이즈까지 넣은 거죠. 이거는 자, 추천 옵션을 사용한 겁니다. 다만 제가 추천 옵션 명만 직접 입력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정책 위반이 되지 않은 형태로 되더라. 이건 여러분한테 드리는 팁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저한테. 어떤 질문이셨냐면 추천 옵션 쓰니까 그룹핑 안 돼요. 또 같이 살고 싶어요. 광고 여러 개 상품을 하나로 대표 상품으로 달아갖고 광고를 하는데 이게 그룹핑에 빠지니까 주문량이 떨어져요. 광고 효율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페페님이 따봉 해주셨습니다. 따봉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 채팅창에 질문 주시고요. 플로아님께서 옵션 사이즈 변경하고 가격 수정 가능할까요? 옵션의 사이즈를 변경하고 가격 수정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플로아님이 또 질문을 네, 두 개 같은 질문이신 거죠? 네, 가격 수정 가능하고요. 자, EJJ님 주문 옵션 제대로 활용은 가능하긴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죠. 세 번째는 요겁니다. 네, 요거. 두 개 사면 하나는 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를 구매할 때 고객이 내가 하나를 무료로 줄 수 있을 때 그 가격에 대한 맥시멈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공유해 드릴 건 뭐냐면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한테만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 표는 교육이 딱 끝나고 제가 링크를 올려 드릴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도 이런 경우 있었죠. 누구셨냐면 판매자 중에서 거동씨 있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제 얼굴 좀 잠깐만 돌려보고요. 어떤 판매자냐면 이분이네요. 잠깐만요. 자, 이분도 지금 1+1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 1+1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타 판매자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객단가를 만약 이걸 2+1으로 한다면 두 개를 샀을 때 하나까지 더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조점 때문에 고객이 두 개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광고에 포화된 시장에서 결제 금액이 많아지니까 광고비에 지불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형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제 활용하냐면 제 상품 중에서 이런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상품도 보시면 제가 요거를 인덕션 보호 매트 4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가 광고까지 집행하고 하나씩만 계속 팔면은 저한테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고객이 접속을 했을 때 4개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전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3개 3+1 또는 2+1으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짜는 거냐면요. 자, 제가 아까 표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내 제품의 원가를 여기다 입력을 해 놓으세요. 만약에 제가 원가가 3,000원짜리 제품이다. 3,000원. 그럼 3,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3,000원. 그 다음에 판가를 여기다가 12,900원이다. G마켓 옥션의 판가를요.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하실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는 제가 이미 이 표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13% 광고 지출은 약 5에서 10% 정도 넣으세요. 이렇게. 자, 요거는 보지 않을게요. 요건 지워놓고요. 요 두 개만 볼게요. 그 다음에 세금 10%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기준에서 10%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배송비, 실택배 배송비, 그러니까 택배사에 우리가 부가세 포함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넣어주시고 마켓에서 고객한테 받는 택배비는 여기다 넣어주세요. 저는 2,500원에 결제를 하고요. 만약에 마켓에 택배비에 임금 받는 걸 3,000원 해놨다. 그럼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장 비용을 저는 폴리백을 쓰니까 한 100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한 100원 정도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지금 2+1의 형태죠. 그럼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형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1 플러스 1이라고 입력을 하면요. 요 밑에 마진의 금액이 계산돼 나옵니다. 그러면 자, 1+1은 3,766원이 나한테 마진으로 남을 거야. 만약에 판가를 내가 6,000원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1으로 만약에 전략을 시켜서 상품을 등록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6,000원짜리 판가에 원가 3,000원짜리는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 팔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2+1으로 해볼까요? 2+1. 그러면 1,000원이 이익이죠. 이것도 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는 3+1까지 넣으면 네, 3,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판매가 6,000원이 고정이다라고 하면 원가도 고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3+1의 전략을 통해서 판매를 하셔라. 그래야지 광고 10% 정도 달았을 때 50%, 꽤 높은 판매가 마진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되네요. 네, 이런 형태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 1+1, 3+1 다 적용하실 때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좋고요. 제가 이거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별로 지금 공유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한데요. 네, 그럼 이건 공유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나요? 진짜 채팅창 조용해 오늘. 제가 지금 채팅창이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죠? 따로 사는 게 있는데 공유해주세요. 아우, 그거 쓰세요. 농담이고요. 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따 교육 끝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